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마도리다의 택군입니다. 지금 어떤 노트북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독 클록 스피드가 눈에 들어오죠. 무려 5GHz가 나오는 클록 스피드가 눈에 띄는데요. CPU 온도 역시 80도 범위로 나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고 반대로 클록 스피드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이거 정말 노트북 맞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트북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건 한성컴퓨터 TFG6397 유혈단화 표준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씀드리면 노트북 바깥에 달려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외장 그래픽 eGPU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외장 수랭 쿨러입니다. 수랭 쿨러 박스는 필요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탈부착식 액세서리고요. 약 20만원 정도의 추가 구매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트북 본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가 탑재됐습니다. 무려 8개의 성능 코어와 1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 토탈 24코어 32스레드로 막강합니다. 게임은 물론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작업에서 웬만한 고성능 데스크톱 PC보다 빠릅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RTX 4070이 들어갔고 TGP는 140W입니다. 먹스 스위치까지 내장돼서 논 옵티모스 모드로 사용하면 게임 성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GB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오게 트이긴 한데 빈 슬롯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나 더 사서 32GB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최대 64GB 4800MHz까지 인식됩니다. 저장 장치 역시 원가 절감 없이 최상급의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 고성능 NVMe M.2 SSD 512GB가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 만족스러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유 M.2 슬롯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6인치, 해상도는 무려 2560x1600입니다. 16인치로 화면이 넓고 16:10 비율로 작업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WQXGA의 높은 해상도인데도 240Hz로 굉장히 높은 주사율을 지원해서 게이밍 시 프레임만 받쳐준다면 엄청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색 제어율은 sRGB 100%이고 밝기도 500니트로 굉장히 밝습니다. 전반적인 모니터 사양은 게임과 작업 모두에서 최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S는 미탑재 프리도스 제품이라서 윈도우 11을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가격은 22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랭 쿨러 박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약 20만원의 추가금이 필요합니다.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것 치고 가격대는 제법 높지만 i9 13900HX와 RTX 4070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의 칩셋이 탑재된 점과 노트북의 전반적인 사양 및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제가 지금껏 봤던 한성컴퓨터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LED 라이트가 켜진 모습을 볼 땐 웬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의 재질은 플라스틱이라 자칫하면 저렴한 감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의 투톤 조합을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해서 각도에 따라 예뻐 보이기도 하고 늘씬해 보이기도 하고 모니터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노트북의 디자인을 보는 재미가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세련되고 참신한 느낌을 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앞뒤로 들어오는 RGB 라이트가 정말 멋있습니다. 노트북을 처음 켰을 땐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동안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RGB 라이트는 앞뒤로 어느 정도 개별 튜닝도 가능해서 무지개, 색순환, 순차점 등 그 밖에 다양한 효과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게 싫다 하시는 분은 끌 수도 있습니다. RGB 효과는 이처럼 키보드까지 적용돼서 멋지게 들어오고요. 키보드의 배열은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형태여서 문서 작성이나 작업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6인치 그리고 3.1cm의 두께로 부피도 제법 크지만 실제 무게는 2.66kg으로 예상보단 가벼웠습니다. 휴대성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을 2kg 중반대로 휴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양이 높은 만큼 무려 330W의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댑터가 손을 다 가려버릴 만큼 엄청 큰데 크기에 비해서 두께는 또 얇은 모습이 파격적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실물을 처음 봤을 땐 현옷이 좀 터져 나왔고요. 어댑터는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780g, 파워 케이블까지 포함하면 955g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묵직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상하게 예상외로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젠2 타입 A 단자 1개, 마이크 단자와 오디오 마이크 콤보 단자가 1개 더 있고요. 오른쪽에는 SD 카드 리더기, USB 3.2 젠1 타입 A 2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에는 수랭 쿨러 사용 시 냉각수가 들어갔다 나오는 입출구가 있고요. 썬더볼트 4, HDMI 2.1, 2.5GBps의 램 포트, 전원 입력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게이밍 컨셉의 노트북인 만큼 포트의 확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성컴퓨터 TFG6397 노트북은 20만원 상당의 별도 구매 옵션으로 수랭 쿨러 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랭 쿨러를 사용하면 노트북의 발열을 데스크톱 PC 못지않게 잡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랭 쿨러 박스에는 냉각수를 채워넣는 물탱크가 있고요. 라지에이터와 팬으로 이 냉각수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한쪽 파이프를 통해 노트북 내부로 들어갔다가 히트 파이프를 쭉 한 번씩 훑으면서 열을 식히고 다시 반대편 파이프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랭 쿨러 박스의 후면에는 전원 입출력 단자와 수랭 파이프 입출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랭 쿨러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원부터 연결해야 하는데요. 전원 공급은 노트북의 어댑터를 사용해서 수랭 쿨러 박스의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하고요. 양끝이 DC 단자로 된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로 다시 수랭 쿨러 박스의 전원 출력 단자에서 노트북 전원 입력 단자로 연결하면 노트북까지 전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냉각수 운반에 사용하는 워터 케이블은 양쪽 끝이 강력한 마그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과 수랭 쿨러 연결부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착 하고 자동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어댑터를 이용해서 노트북과 수랭 쿨러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점과 마그네틱 탈부착 형태의 워터 케이블 연결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수랭 쿨러가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네 뭐하네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랭 쿨러의 성능 조작이나 RGB 변경은 한성컴퓨터 컨트롤 센터 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벤치 R23은 최대 27360점의 멀티코어 성능, 싱글 코어는 최대 2040점이 나왔고요. i7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면 작업에서도 정말 현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가성비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대벤치 R23으로 1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5785점의 멀티코어 성능으로 준수하게 나왔고,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26580점의 멀티코어 성능으로 아주 미비하게 수랭 쿨러를 사용한 쪽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5분이 경과할 때쯤 클록 스피드를 살펴보면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능 코어 3391, 효율 코어 2992MHz였고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성능 코어 3591, 효율 코어 3092MHz로 각각 100에서 200MHz 정도 높은 클럭 스피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비슷하게 측정되었고 수랭 쿨러를 사용할 경우 약 90도씨까지 제한된 온도 안에서 최대치의 성능을 더 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는 그래픽스 코어는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32,637점,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32,489점이 나왔습니다. 수랭 쿨러 연결 상관없이 그래픽스 코어는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CPU 성능이 개입되는 피직스 스코어나 콤바인드 스코어, 종합 스코어에서는 수랭 쿨러를 연결한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 수랭 쿨러 미사용 상태에서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스파이 점수는 12,813점이 나왔고요. 레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르왈 점수는 7,643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77, 최대 158, 평균 122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40, 최대 476, 평균 35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78, 최대 159, 평균 124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39, 최대 483, 평균 35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560x160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73, 최대 144, 평균 118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89, 최대 402, 평균 295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69, 최대 150, 평균 118프레임,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85, 최대 383, 평균 29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2560x1600 해상도에서 게임 내 벤치마크를 실행했고요.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픽 설정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43, 최대 67, 평균 54프레임,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49, 최대 91, 평균 61프레임,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66, 최대 188, 평균 140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그래픽 설정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35, 최대 78, 평균 54프레임,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51, 최대 95, 평균 62프레임,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66, 최대 193, 평균 14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우선 트리플 A급 게임을 전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메모리만 하나 더 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랭 쿨러의 사용 여부를 종합해보면 CPU 성능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 게임일 경우 차이가 미비했고, CPU 성능이 많이 개입되는 게임일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것 같고요. 특히 CPU 전체를 사용하는 그래픽 렌더링이나 영상 인코딩 작업에서는 수랭 쿨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 가지 알 수 있던 건 수랭 쿨러를 연결했을 때와 아닐 때 기본 노트북 세팅에서의 퍼포먼스 차이는 아주 약간의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보면 수랭 쿨러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 CPU의 온도는 85도씨 전후로 나왔고 CPU 부스트 클록은 평균 4.6GHz를 찍었습니다.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때 충분히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일단 내부에 히트파이프의 개수가 많아 공랭만으로도 충분한 쿨링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일반 서멀 그리스가 아닌 리퀴드 메탈 서멀을 사용해서 이미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대비 온도를 10도씨 이상 낮췄기 때문입니다. 수랭 쿨러를 사용할 때 게임 중 온도를 살펴보면 CPU 온도는 85도씨 전후로 동일했고요. CPU 부스트 클록은 4.9GHz 이상으로 약간 더 빨라졌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온도가 최대 40도씨 이내로 높지 않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사용감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랭 쿨러를 사용할 때 아닐 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소음 측정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9에서 30dB,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54에서 55dB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랭 쿨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워터펌프가 작동하는 소음 때문에 대기 상태에서 37에서 38dB로 약 8dB 정도 올라갔습니다.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46에서 47dB로 반대로 8dB 정도 소음이 줄었습니다. 게임 중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좋겠습니다. 결론은 수랭 쿨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가긴 하나 체감 차이를 느낄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 전체적인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쾌적한 사용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97.5Wh 용량이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5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5%였습니다. 동영상 감상 시 배터리 예상 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가벼운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댑터 없이 외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한성컴퓨터 TFG6397은 외장 수랭 쿨러 박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특이점을 가진 노트북인데요. 수랭 쿨러를 사용할 때는 퍼포먼스도 조금 더 올라가고 특히 소음이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요. 어쩌면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퍼포먼스에서도 차이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수랭 쿨러는 있으면 더 좋은 건 맞지만요. 정말로 이 노트북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수랭 쿨러가 없더라도 다른 노트북보다 이미 더 좋은 퍼포먼스와 발열, 소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퀴드 메탈 서멀 그리스를 사용해서 이미 다른 노트북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발열을 보여주고 있고 성능 또한 막힘이 없습니다. 수랭 쿨러는 이미 좋은 노트북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 도구일 뿐이지 수랭 쿨러가 있던 없던 간에 올해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220만원의 가격을 계획 없이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추진 않았지만 이번 한성컴퓨터 노트북은 정말로 앞뒤 생각 안하고 그냥 확 질러버리고 싶을 만큼 탐나는 제품이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